익시오 기술로 만든 AI 영상 12천사의 페르소나 영상입니다. 네, 쌍국씨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서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원숭이 그 역할, 원숭이라 그런지 약간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 있는데 12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개구지게 한번. 네,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국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 모실게요. 네. 다음은 12천사가 되지 못하고 악과 손잡은 까마귀 오기. 오늘도 정말 까마귀 한 마리를 보는 것 같은 강한 모습입니다. 왼쪽을 봐주시고요. 서서히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더욱 강력해진 박형식 씨로 돌아왔는데요. 12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손으로 1. 네, 좋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그러다가 볼에 붙겠는데요. 예, 예. 오른쪽 끝쪽입니다. 계속해서 움짤을 만들어주고 있는 박형식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다음은 12천사의 리더. 익시오 기술 AI 영상인데 진짜 호랑이가 걸어 나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와우. 마동석 씨 왼쪽. 시작부터 코라트를. 네. 조금만 천천히. 네. 오른쪽 끝. 저기 마동석 씨 3초는 멈춰 주셔야 돼요. 3초는. 이럴 거예요 정말. 네. 그럴 거면 계속 움직여 주세요. 네. 우리 저의 기자님들께서 잘 포착하실 수 있도록. 네. 오른쪽 끝. 정면. 12. 네. 그 두 손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정면 그리고 왼쪽.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호랑이네요. 네, 정면.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마동석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박형식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이 두 분의 팽팽한 대결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두 분 함께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왼쪽 끝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대결. 두 분 살짝 등대 볼까요? 이렇게 살짝. 예, 대결 구도로. 살짝만 해주세요. 이렇게 살짝 등대는. 그렇지. 살짝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선 왼쪽. 저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너무 팽팽한데요. 자, 두 분 함께 12. 마동석 씨가 1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희철, 형식 씨가 2입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드는 12. 마동석 씨가 계속 박형식 씨를 의식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12천사와 자, 조금만 더 밀착을 해주시겠어요? 모어 클로즈. 예, 가까이.
자, 마동석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최대한 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가까이. 네, 좋습니다. 이제 괜찮을까요? 네,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여러분, 12의 자랑스러운 주역들입니다. 강민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시선을.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모두 손으로 12를 만들어 볼까요? 1 and 2. 네. 오른손이 1, 그리고 왼손이 2입니다. 자, 시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착 조금만 더 가까이서 저희가 한 화면에 나올 수 있게, 한 사진에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정면입니다. 이 믿고 보는 배우분들이 함께 만드는 12.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마동석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12에서 태산 역을 한 마동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형식 씨. 네, 12에서 5기 역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국 씨. 네, 안녕하세요. 원승 역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빈 씨. 네, 안녕하세요. 미르 역을 맡은 이주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미나 씨. 네, 안녕하세요. 12에서 강지 역을 맡은 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지나 레이 씨부터는 일어나서 스탠드업해서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에서 방울 역을 맡은 대만 배우 레지나 레이입니다. 선생님들과 같이 촬영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레지나 레이 씨입니다. 네. 대만 배우신데 이렇게 또 한국말을 공부하셔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지혜 배우.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에서 말숙이 역할을 맡은 안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성유빈 씨. 네, 안녕하세요. 12에서 지돌 역을 맡은 성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독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강대규 감독님이시죠? 네, 12에서 연출력을 맡은 강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윤성 감독님. 안녕하세요. 12에서 연출을 한 한윤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의 주역분들 함께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자, 가장 먼저 마동석 씨에게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마동석 씨의 기획으로부터 시작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12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12지신에 관련된 그런 작품을 받기도 하고 저희도 따로 준비도 하고 있었고 하다가 이거를 우리 뒤에 있는 한윤성 감독하고 저하고 초반부터 같이 글 쓰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동양의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시리즈, 그리고 인간을 수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12천사들이 그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그런 액션 히어로물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오래전부터 동양적인 색깔이 담긴 히어로물을 좀 해보고 싶었고 12지신이 여러 아시아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면서도 또 이게 한국적인 또 매력도 담고 있어서 이런 조금 독창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슈퍼히어로를 만들면
오히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도 공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신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요즘에 또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 크고, 또 마동석 씨 역시 뭐 12지신과 관련된 작품이 또 섭외도 받고 또 본인이 준비하던 것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 동양적인 문화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K 슈퍼 히어로물 12인데요. 자, 그렇다면 감독님들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12지신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고대와 현대, 그리고 신화와 현실을 잇는 이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연출을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하셨는지, 강대규 감독님. 네. 먼저 전체 이야기 구조 안에서 이 신화적 설정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인간들과 12천사들과의 관계 드라마를 잘 구축해내는 것,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전체 캐릭터들, 12천사들 캐릭터의 각각의 어떤 액션 밸런스를 잘 맞추어낸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출했습니다. 네. 사실 동물의 힘을 이어받은 캐릭터들 지금 하나하나가 고유한 성격, 그리고 능력, 액션 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페르소나 그 영상에서만 봐도 그 동물과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는데, 이 다양한 캐릭터들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좀 공들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윤성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장을 통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으면서 가족 같은 그림을 담아내고 싶었고, 히어로물의 장점을 살려 액션을 부각시키면서 속도감 있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통쾌하고 빠르고 속도감 있는 작품이 탄생을 한 거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먼저 배우분들이 느꼈던 걸까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먼저 박형식 씨, 처음에 대본 받고 어떠셨나요? 우선 12지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또 그 12지신 안에 또 정말 많은 배우들이 또 너무 어울리는 배우들이 또 캐스팅이 너무 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저에게 오기를 또 본인 천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되려 오기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네. 네, 좀 도전해보고 싶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인국 씨는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는 우리 마동석 형님과 오랜만에 38사기동대 이후로 오랜만에 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컸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박형식 씨가 얘기한 것처럼 12지신에 대한 소재로 되는 액션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12지신이다 보니까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된 캐릭터들로 새로운, 그동안 좀 보기 힘들었던 참신한 액션 씬들과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 네. 주빈 씨는 어떠셨나요? 선택한 이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12지신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끌렸고요. 또 평소에 그 판타지 히어로물을 좋아하는데 한국형 히어로물, 판타지물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또 아주 큰 이유는 마동석 선배님이 같이 하자 해주셔서 네 이러고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마동석 씨가 선택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강민아 씨도 그러셨나요 혹시? 네, 너무 당연하죠. 저도 이제 옆에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영광스럽고 또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액션을 처음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첫 액션이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한국형 히어로물에 있어서 사실 액션이 빠질 수가 없는데 또 액션이 또 새로운 도전이 됐기 때문에 또 미나 씨가 선택을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송유빈 씨께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빈 씨, 이번에 각각 맡고 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네. 예, 본인은 쥐돌 역할인데 네네. 싱크로율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외관상으로는 가장 싱크로율이 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지금 화면에 잡히는데도 너무 귀여워요. 예. 뭔가 이게 촬영할 때도 외모적인 거나 아니면 머리 스타일도 보시면 뭐 저기 없지만 어쨌든 포스터 같은 데 보시면 네. 하얗게 머리를 또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꽤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쥐돌이 역할을 딱 그 섭외를 받았을 때 내 거다라고 생각하셨겠네요. 딱 보는데 그렇네. 인정. 네. 지혜 씨는 어떠셨어요? 말인데 싱크로율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체력적인 면에서 100%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말숙이가 나중에 장검을 사용하는데 제가 장검이 익숙해요. 그래서 이거는 200%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 각자 싱크로율은 내가 제일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레지나 레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뱀이란 말이에요. 뱀. 네, 그 역할이 본인과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我自己觉得蛮像的，因为像在很多在衣服上的巧思都有加入蛇皮的元素，然后在动作上其实也有，像训练了很多像关于蛇一样的柔软度啊之类的，所以我自己觉得蛮像的。 저는 매우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면서도 의상의 뱀의 느낌을 많이 살렸고 또 액션에도 뭐 휘감거나 이제 사냥하고 막 이런 느낌을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싱크로율이 많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12지신의 역할을 맡은 이분들 천사분들이 다 내가 가장 싱크로율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촬영에 임하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고 박형신 씨 표정 보니까 오기가 나다라고 지금 표정인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렇다면 안 되겠어요.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상징하는 지금 동물의 12지신 동물적 특성을 굉장히 만족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녹아들었을지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또 천사들이 있는 12지신이 있는 지금 룰렛이 나왔는데요. 이 룰렛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지 룰렛 돌려주세요. 호랑이가 났습니다.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 호랑이와 마동석 씨 거의 뭐 진짜 잃어버린 쌍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동석 씨 태산이 어떤 인물입니까? 네, 태산은 이 12천사들의 가장 큰 형, 리더. 네, 리더이고요. 좀 파워풀한, 원래 호랑이가 이렇게 싸울 때 앞발 많이 그쵸, 앞발 사용하잖아요. 쓰죠. 예. 그래서 제가 가진 복싱 액션하고 잘 붙겠다,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그걸 특징을 좀 살려서, 그런 액션을 좀 만들었고, 이 태사는 과거, 전투에서 희생된 우리 다른 천사들의, 그 천사들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조금 상처를 가지고, 자기 정체를 감춘 채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좀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다시는 인간을 돕지 않겠다고 늘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내재된 그 정과 애정 때문에 이 악의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 때 다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거기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태산인 것 같은데요. 사실 호피무늬 의상부터가 호랑이 기운이 막 뿜뿜 느껴지고 뭐 걸음걸이부터 의상까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네, 일단 저 의상은 저희가 사실 그 동물을 표현할 때 저희가 실제 동물로 변하는 판타지가 있거나 그러면 좀 표현이 더 오히려 직관적이었을 테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자 동물에 맞는 좀 그런 느낌이 나는 의상들과 여러 가지들을 좀 시도해보자 해서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호피 무늬를 사용했고요. 호랑이의 그 강한 호랑이 앞발이 뭐 몇백 킬로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파워가 엄청나죠, 있다고, 파워가. 예. 파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먹 액션을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호랑이 주먹과도 굉장히 정말 아주 단단하게 대적할 만한, 예, 팽팽하게 대적할 만한 우리 마동석 씨의 펀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리더시잖아요. 12지신의 리더신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리더였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현장에서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잘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다 인품도 훌륭하고 연기도 잘하는 배우들이 있어서 현장은 너무 즐거웠고요. 예, 너무 즐거웠고 사실 저희가 항상 드라마 촬영하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찍었고 그리고 이 배우분들이 또 좀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또 보고 싶은 배우들이군요. 좋습니다. 다음 룰렛 돌려봅니다. 누굴까요? 원숭이가 나왔는데 서인국 씨로 변했습니다. 아, 원숭. 잠깐만요. 여기도 싱크로율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자, 원숭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원숭이는요, 일단 말 그대로 원숭이고, 그리고 차기 대장을 꿈꾸고 있는 굉장히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고요. 그리고 12지신 우리의 팀들 내에서도 뭔가 좀, 분위기 메이커를 조금 담당할 법한, 밝은 성격이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움직일 때 우선적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뭔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중재를 좀 처음부터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다정다감하고 책임감 있고 팀 내에서도 밝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원숭이라는 동물이 사실 그 제주도 굉장히 잘 넘고 네. 그리고 민첩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쿠르를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리고 움직임 빠른 액션들 많이 선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달랐나요? 기존에 본인이 보여줬던 액션들과. 아무래도 아까 이 작품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의 캐릭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동물과 이 캐릭터의 형상을 띠는 액션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파쿠르 액션팀을 가가지고 배웠고 사실 많이는 못 배웠는데 왜냐면 액션이랑도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액션팀 우리 드라마 액션팀과 만나서 이제 레퍼런스 영상과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원숭이만의 고유 액션들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파쿠르 액션들을 좀 같이 좀 짜주신 거에 좀 훈련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파쿠르 액션이 하면 굉장히 좀 작품에서는 좀 신선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파쿠르가 추격에 좀 능한 뭐랄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추격보다는 싸움이잖아요. 약간 그 악의 무리들과 함께 처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변 지형지물들을 많이 이용하는 액션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뭐 주변에 차를 뛰어넘는다든가 아니면 차를 밟고 올라가서 뭐 높이 있는 파이프를 잡고 액션을 한다든가 그런 액션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밀도 있는 액션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기자님들 이번에 서인국 씨가 12의 원숭 역할뿐만이 아니라 음악 감독으로도 참여를 하셨대요. 네. 배우이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소감도 좀 짧게 여쭤볼까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일단 무조건 메인 음악 감독님 황강성 음악 감독님이시고요. 함께 하시고, 예. 네네, 제가 함께 하게 된 거죠. 옆에서 이제 감독님 작업실을 가서 작품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이 장면에는 이런 음악들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감독님들과 우리 네, 내부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듣고 또 같이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음악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좀 저도 그렇고 그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함께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12지신의 어떤 내용들이고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좀 웅장한 음악과, 그리고 또 뭔가 이 빠릿빠릿하다 보니까 뭐 약간 사이버펑크틱한 음악들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악 장르들과 함께 감상과 드라마 작품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야말로 재주 많은 원숭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용입니다. 이주빈 씨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용을 상징하는 미르, 어떤 인물입니까? 미르는 이제 용의 영혼을 지닌 용의 천사인데요. 또 몇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예지몽이라든지 바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고요. 또 악몽과도 같은 예지몽을 꾸고 난 뒤에 이제 그 예지몽 때문에 다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져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악의 세력이 부활하고 또 이제 저 용의 영혼을 노리는 자들의 타겟이 돼서 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아무래도 용은 현존하지 않는 동물이다 보니까 신비로운 매력도 있고 또 비밀스러운 이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큰 줄거리를 용의 감정선으로 따라가시면 조금 더 좀 몰입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그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눈빛 연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하셨다고요? 쓰셨다고요? 주빈 씨? 네, 사실 이제 용이 너무 환상의 동물이다 보니까 용의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눈이 가장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눈으로 표현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지금 마침 주빈 씨를 카메라가 잡고 있습니다. 그 눈빛, 신비로운 눈빛, 어떤 눈빛인지 한번 그 손이 내려가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바로 미르가 됐어요. 좋습니다. 지금 할 일 다 하셨어요, 우리 주빈 씨. 자, 다음 룰렛 돌려봅니다. 돼지가 나왔는데요. 고기패 씨입니다. 오늘 우리 고기패 씨가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을 하게 되셨는데, 이 도니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 감독님께서 좀 대신 소개 부탁드릴까요? 어떤 감독님께서? 네, 한윤성 감독님. 고규필 배우님이 맡은 돈이란 캐릭터는 그 막강한 파워와 의외의 몸놀림을 지닌 그 대지의 힘을 지닌 천사로 방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특징으로는 동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담이지만 우리 그 고규필 배우님께서 범죄도시 촬영 때부터 마동석 배우에게 이 작품의 이야기를 미리 듣고 본인이 이 역할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동물과 거리감 없이 체중 유지에 신경을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마동석 씨?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의 정보 TMI를 드렸고요. 다음 룰렛 돌려봅니다. 개가 나왔네요. 강민아 씨입니다. 강렬한데요. 어떤 역할입니까? 강지. 우선은 사실 12지신 중에 제일 인간과 유대가 깊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드라마 속에서도,
다른 천사들이 이제 뭔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할 때 저는 조금 더 앞서서 인간의 편을 드는 조금은 인간만 친화적인? 인간 친화적이고 조금은 인간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조금은 진지하면서 맞아요. 요즘에 그리고 또 네. 강아지들을 이제 반려로 엄청 많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동물인데, 사실 강아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특기 중에 하나가 또 냄새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맡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민아 씨? 한국형 히어로물 12. 요즘 정말 한국형 히어로에 대한 사랑들, 관심이 높은데, 대박 냄새, 조짐, 냄새가 납니까?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것 같아요? 네. 납니까? 네, 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룰렛 돌려봅니다. 쥐가 나왔네요. 그리고 쥐돌이가 염색까지 저렇게 하니까 완전 정말 흡사한데, 유빈 씨, 우리 쥐돌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쥐돌이는 일단 이 12천사들 사이에서 머리를 좀 쓰는 그런 브레인 같은 느낌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성격도 이제 좀 쥐라서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좀 약간 냉철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상황 분석이나 뭔가 이 마록과 성동일 선배님 맡으신 마록이라는 역할과 약간 소통을 통해서 좀 이제 그리고 대장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좀 다른 천사들한테 어떻게 해라 지시도 하면서 그리고 뭔가 기계적인 것도 좀 다루고 무기도 만들어주는 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또 지략가인데, 지금 오늘 의상도 좀 봐주세요, 기자님들. 이 쥐돌이 역할 맡아서 또 회색으로 의상을 또 완벽하게 맞춰 입고 오셨는데, 그 머리도 회색으로 탈색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왜 싱크로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대단합니다. 자, 다음 룰렛 돌려주시죠.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지혜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말숙이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말숙이라는 인물은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딱 한마디로 열정 과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침없고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고요. 힘과 빠름을 상징하는 말의 캐릭터인 만큼 지치지 않고 호탕하고 유쾌한 인물입니다. 이번에 또 진짜 활기차고, 그리고 이게 말처럼 정말 시원시원한 액션이나 연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요, 고민을? 평소에는 악의 무리를 상대할 때는 기울들지 않는 야생마의 모습을 보이는데, 평소에는 한없이 순종적이고 유쾌한 인물이에요. 드라마에서 이제 먹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말의 먹성을 생각하면서 말숙이의 먹성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또 히어로물에서 빠질 수 없는 액션씬에서는 또 말의 힘찬 뒷발차기를 이제 연상시킬 만큼의 타격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동작 한 동작 온 힘을 다해서 절도 있게 표현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뱀이 나왔네요. 레지나 레이시가 나왔어요. 뱀, 우리 방울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庞如这个角色，他是有一个特别的能力，就是他可以治愈，所以当队友都受伤的时候，他就负责治疗他们。也因此，他用这项专长开了一家韩医院，然后也会制作一些特别可以增强能力的药。 방울은 치유의 힘을 지닌 뱀의 천사이고요. 그리고 동료들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치료를 해주고 또 특기를 살려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힘을 키울 수 있는 약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말을 잃고 이 눈빛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를 연기해본 소감도 좀 여쭤볼게요. 其实一开始也非常的紧张，因为可以跟很多前辈合作。然后，其实在这个角色上，其实有更多是揣摩 Pam 他自己的内心的心态，所以花了很多时间，就是自己本身，然后与
旁无这个角色内心的沟通。 우선은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었고요. 또 이제 방울을 내면적으로 이제 제 자신과 그리고 방울이 내면적으로 교류하는 데에 더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可是因为真的很感谢，就是老师们，就是其实在跟我对戏的时候，都会跟我开玩笑，然后也会就是找我一起吃饭，然后让我放下那个紧张的心情。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선배님들이 같이 연기를 하면서 계속 농담도 주고받고 또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이 점점 풀렸습니다. 所以在拍摄期间，其实真的很有趣，然后也很欢乐。 그래서 촬영하는 기간 내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아, 그 현장이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레지나 씨의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나왔네요, 까마귀. 박형식 씨입니다. 오기 어떤 인물입니까? 오기는 12지신이 되고 싶었으나 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악의 세력의 손을 잡게 되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옛날에 봉인이 되었다가 또 그 악의 힘을 탐하는 삼인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수천 년 만에 이제 인간 세상에 다시 깨어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힘을 되찾으려고 하던 중에 또 잃어버렸던 기억들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또 천사들과 대적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까마귀라는 동물이 사실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지만 또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이거 진짜로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까마귀를 오래 찾아보고 사진을 확대해보고 이래본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 까마귀가 굉장히 영리하지만 그 정말 까만 눈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또 뭔가 심오함도 느껴지고 뭔가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함이 또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캐릭터적으로도 조금 살리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었죠. 아 진짜 지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네요. 예측 불허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얼마나 멋진 날개짓을 하게 될지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한 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사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동일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12천사들의 관리자 마록입니다. 마록. 이 마록에 대해서 캐릭터 소개를 우리 또 감독님들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강대우 감독님. 네. 마록이 상징하는 사슴 자체는 고전이나 설화에서 보면 인간을 돕는 착하고 의로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마록은 리얼리티와 환타지를 잘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관객의 눈으로 12지신을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스토리의 공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마록이라는 인간 캐릭터를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천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가족으로 봤을 때 천사들의 대장인 태산이 아빠 역할이라면 관리자인 마록은 엄마 역할로서 따뜻하고도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냉철하고 그리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극에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천사들과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로 가족애를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청자들의 눈으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이 12지신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지신 동물들과 5기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마이크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동석 씨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품이 화제를 모으는 부분은 이제 마동석 씨가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신 액션 히어로물이라는 점일 텐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범죄도시부터 시작해서 마동석 스타일의 액션물을 계속 정립해 오시고, 실제로 이제 영화 쪽에서는 흥행도 잘 되고 있는, 그래서 뭐 판타지나 다양한 장르를 좀 섭렵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번 작품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액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제 영화 2시간 러닝타임에서 보면은 충분히 좀
도파민을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리즈의 경우에는 스토리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의 쾌감도 좀 이렇게 회차를 거듭하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동석 스타일의 액션이 또 드라마 형태로 좀 구현이 되면 좀 어떨까 하는 좀 궁금증과 좀 의문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셨을 때 좀 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좀 액션을 버무리는 것과 그리고 영화에서의 만큼 드라마에서도 좀 마동석 스타일의 액션이 좀 통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긴 호흡의 액션.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번 드라마 같은 경우도 일단 인물들이 많고 각자의 또 스토리가 또 있고 이게 판타지물이다 보니까 이 세계관을 만들고 서사를 좀 만드는데 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느 타이밍에 액션들이 나와야 되고 어느 타임에 이 드라마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렇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어쨌든 마동석이라는 제 본연의 인물에다가 캐릭터를 많이 입혀서 범죄도시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타지물도 저희가 기획한 지는 꽤 오래돼서 이제 새롭게 요새 시대에 더 걸맞게 만들려고 계속 변화를 줬었고요. 액션도 처음부터 긴 호흡으로 지나가면서 초반에는 조금 인간형에 가까운 액션을 시작했다면 조금씩 변화가 이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액션들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맨 후반부에 가면 좀 앞이랑 굉장히 다른 좀 느낌이 나실 거예요. 좀 더 판타지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 말고도 사실 이렇게 12지신으로 나오는 우리 천사들이 거의 액션 히어로들이라서 각자의 특징이 있는 액션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강력한 액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 액션들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잘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이 시작되고 하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각 히어로들이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네,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간 스포츠 유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마동석 배우에게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10년 만에 TV 매체에 복귀이잖아요. 그래서 좀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텐데 그때와 당시 비교를 했었을 때 시청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 환경이에요. 어느 정도 시청률을 목표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드라마의 매력을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좀 전작들과 다르게 좀 더 시청자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그 매력 포인트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이 바로 전에 드라마가 아마 우리 서인국 배우랑 했던 384 기동대인 것 같거든요. 그때도 예, 맞아요. 잠도 많이 못 자고 굉장히 강행군을 하면서 찍기는 했지만 굉장히 즐겁게 찍었고 그 드라마 자체도 저는 그 대본도 너무 재밌게 봐서 되게 즐거워하면서 찍었던 생각이 나고요. 일단 이번에도 우리 인국이랑 같이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사실 뭐 드라마를 영화랑 이렇게 뭐 어떤 걸 먼저 해야지 이거만 해야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계속 대중들을 만나오셨죠.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하는 건데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렇게 또 TV도
디즈니 플러스로 또 드라마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그리고 또 감사하게 KBS 생각하고 ETV에서 토요일 네네. 드라마로도 만나죠. 예.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자, 시청률 목표 시청률. 어느 정도? 시청률 38 사기동대도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저 잘은 모르겠지만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봐주는 시청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지금 바람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쁘게 봐줄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의 매력이 뭡니까? 일단 가장 재밌게 보실 부분들은 저희 이 천사들의 케미인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 인 것 같고요. 천사들과 또 이 반대 악의 축에 있는 우리 오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말을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드라마를 나중에 보면 그 스포일러라서 말을 못 드리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중에 재밌어지고 그거에 따르는 또 액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인물들의 캐릭터들 그리고 이런 좀 액션? 통쾌한 액션들 이런 것들이 사실 TV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지 않았나 이런 판타지 액션물이 그동안에 네, 예. 그동안에 굉장히 또 그래서, 신선한 네, 그렇게 장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형식 씨, 최근에 또 이제 보물을 건지셨는데 이번에 네네. 느낌 어떻습니까? 토일 드라마로 이제 만나 뵙게 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네네. 당연히 봄을 또 건져야죠. 네. 당연한 거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같이 뭐 어디서 연습하고 오셨나요? 서인국 씨는 이번에 38사기동대 이후에 다시 네. 만나서 느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 또 느낌이- 마동석 씨와 함께. 예. 네, 일단 38사기동대 할 때 당시에 기억들이 너무 좋았고 그때의 어떤 케미를 다시 한번 형님과 함께 이 브로맨스였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느끼고 싶었는데 10년이 걸렸네요. 10년이네. 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또 한 팀으로서 한 작품으로서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이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계속 마동석 씨한테 질문이 가는데 저도 마동석 씨한테 질문. 저기 다른 친구들도 질문 좀 네. 그러면 마동석 씨께 질문 드리고요. 서인국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예 미리 생각해 놨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마동석 씨께는 이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히어로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터널스가 생각이 나고 또 판타지 소재라는 점에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생각이 납니다. 이 작품 기획하시면서 그 두 작품이 좀 영향을 끼쳤다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주먹에서 막 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장면을 거룩한 밤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룩한 밤이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 제가 그렇게 아쉬운 성적을 거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런 그 작품이 가진 판타지성과 이제 배우가 가진 그 타격감, 실제 액션이 서로 밸런스가 잘 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그 거룩한 밤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발전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일단 다른 이야기로 돼 있는 영화고 드라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가 이터널스랑 거룩한 밤이 이 작품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는지. 그렇죠. 사실은 거룩한 밤을 만들 때랑 이 드라마를 만들 때랑 기획들이 서로 이제 다르게 시작을 해서 제가 염두에 뒀던 거는 약간 제 캐릭터는 그쪽은 악마가 빙의된 캐릭터라서 여기랑은 좀 다르게 선택을 했고 최대한 영향을 서로 안 끼치려고 그냥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판타지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액션은 어차피 마동석이 주먹을 액션을 하면 예고편에서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거룩한 밤 같은 경우는 악마의 빙의된 인물이고 여기는 태산이라는 호랑이 천사의 액션을 하는 거라서 이 호랑이 앞발에 저희가 호랑이 불이라는 그런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불이 나오는 거랑 거기 거룩한 마음에서 보신 그 CG들은 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사람한테 나오는 파편이었고요. 여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화력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다른 점이고 영화가 안 된 지점들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더 좋게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룩한 밤이든 이렇게 하나하나 세계관을 만들고 할 때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집니다.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이야기도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이야기는 더 어렵고요. 영화도 힘들고 드라마도 힘든데 이런 부분 만들 때 일단은 저희는 한윤성 감독이랑 여러 달을 밤을 같이 샜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이번 12에서는 아마 이런 서사들과 그런 그것이 사실 거룩한 밤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였고 이거는 그냥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약간 판타지 액션물이라 좀 장르 자체가 또 다르죠. 장르 자체가 같은 판타지지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동석 씨 주먹이 2개밖에 없어서 예고편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결의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인국 씨가 어쨌든 확고한 주연급 스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뭔가 그 12지신의 한 캐릭터로 참여하시는 거에 있어서 뭔가 후반부에 어떤 반전이 있을까? 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마동석 씨나 뭐 오랜만에 재회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에 좀 참여하는 뭔가 소감이나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화 아까 마동석 형님이 영화에서는 어떤 이런 판타지의 팀워크로 움직이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스스로가 재밌겠다. 팀원으로 참여하는 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리고 당시 이 드라마 이제 제작사 대표님과 그리고 또 우리 동석이 형님의 어떤 이 저의 친분과 의리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 스토리텔링을 뭐랄까요? 요즘을 얘기하면 첫 번째 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팀원으로서 움직이는 것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이런 경험으로서 이런 장르와 이런 뭐 액션들과 그리고 이 팀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배우분들이 함께 모이기 힘든 배우분들이 이렇게 한 작품으로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12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마동석 씨부터. 네, 12 저희 이 좋은 배우들이 연기한 캐릭터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식 씨. 네. 그동안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판타지, 액션, 히어로물. 네. 12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씨. 네, 일단 소재가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여기 참여한 우리 팀원들, 배우분들도 이렇게 모이기 힘든 배우분들이 한 팀이 돼서 이 세상을 구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너무 재밌을 거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빈 씨. 네, 저희 12지신 이야기가 어쩌면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잘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또 이런 캐릭터들과 싱크로를 맞춰보면서 즐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안 봐줄 수가 없겠네요. 네, 강민아 씨. 네. 12에서 멋진 액션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강제 캐릭터성을 살짝 넣어서 얘기하자면 액션 앞과 뒤에 오는 또 각기 다른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과 천사들에 대한 사랑, 각 연인에 대한 사랑도 따라오거든요. 그런 사랑을 따라서 봐주시는 것도 저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쁘게 그리고 사랑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유빈 씨. 네,
다양한 캐릭터들이 각자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흥미롭고 좀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지혜 씨. 12는 시대를 넘나드는 판타지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또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천사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주는 슈퍼히어로를 등장시켜요. 그들의 능력이나 또 파워풀한 액션을 보시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고요. 또 12지신을 상징하는 또 각각의 캐릭터들이 시대를 넘나들면서 또 다채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12와 함께 즐겁고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지나레 씨. 12是一个会给你带来全新的视觉飨宴的 12는 굉장히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시각적인 경험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대규 감독님. 악의 무리들과 맞서 싸우는 치비천사들의 긴장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통해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윤성 감독님. 날이 참 더운데 12와 함께하는 시간이 시원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더위를 12가 날려줄 것 같은 기대가 듭니다. 동양 설화에서 탄생한 상상 그 이상의 세계. 전에 없던 독보적 한국형 히어로의 탄생으로 벌써부터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12입니다. 자, 올 이 늦여름을 화끈하게 장악할 K 천사들의 활약은요. 오는 8월 23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 20분 네, 새롭게 편성을 시작한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방영 직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이상으로 12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천해 주시면